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븐사우전 미라클스의 최승몽 목사입니다. 여러분 입시철 마지막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벌써 대학교 합격한 아이들이 기쁨을 나누고 부모님들도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기쁨도 잠시 벌써 학자금 때문에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크게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장학금 전문가이신 우리 김혜창 목사님 모시고요. 장학금 신청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목사님 좀 늦었지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오늘 제목만 봐도 너무 이제 우리 벌써 학부모님들은 TV 가까이로 나오셔서 들을 건데, 야, 장학금이 된다. 우리 딸의 아이가 우리 아들이 대학교 붙었는데 기쁨도 잠시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또 지난달에 장학금 박람회도 여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인 커뮤니티에 장학금 정보를 알려주기 시작을 하셨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 자녀가 제가 그 교회 목회를 그만두고 한국에 잠시 나가 있을 때에 아빠 공부를 계속해야 돼. 내가 알바를 해야 되지 않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1년 반 만에 컴백해서 이제 LA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신문 기사에 장학금 정보가 실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장학금 광고가 또 실린 것이 자꾸 눈에 띄어갖고 하나님께서 눈에 띄게 하는 것은 특별한 계시적 의미가 있다 해서 제가 여기에 이제 조금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까 뭐 10,000불, 어떤 때는 12,000불, 어떤 때는 뭐 9,000불, 어떤 때는 또 15,000불 이렇게 받다 보니까 자녀가 공부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돼 갖고 그거를 이제 우리 자녀가 에모리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남부에 있는 UC 샌프란시스코 치과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쉐어해야 되겠다 해서 인테그럴 에듀케이션 사이먼리 CPA와 더불어 그분은 학자금을 하고 나는 이제 장학금 노하우를 발표하는데 이 양이 발표할 바에는 박람회를 열어야 되겠다 해갖고 제 자녀들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이렇게 200점이 넘는 정보를 이제 전시하면서 하게 돼갖고 커뮤니티에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장학금 박람회를 열었죠. 처음에는 이제 따님으로 그렇죠. 시작을 했는데 그 따님이 받게 되어져서 이 기쁜 소식을 좀 알려야 되겠다. 그렇죠. 그동안 그럼 오랫동안 이 박람회 하시고 정보를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셨겠네요. 그럼요. 그럼 그 가운데서 또 가장 보람 있었던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학금 정보 박람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노하우 갖고 있는 거를 나눠준다고 하는데 우선 또 마음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한인 커뮤니티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면에서 기분이 좋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심 있는 자녀들, 우리 한인 후세들을 키워야 되는데 목사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이 목사 또 선교사 자녀들에게 더 필요하다. 또 신자들이 자녀들이 교회에서 살고 있는데 더 필요하다 해갖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애는 장학금 박람회를 통해 갖고서 뭐 하버드 풀 장학금 연 75,000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프린스턴 대학교에 또 장학금이 돼 갖고서 그래서 다 이력서 쓰는 방법 뭐 이렇게 에세이 쓰는 방법 뭐 이렇게 추천서 받는 방법 이런 걸 노하우를 전달하다 보니까 많은 도움을 받아갖고 그렇게 유익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하게 된 거죠. 오늘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면서 많은 관심을 가질 텐데 또 이렇게 펜도 준비해 주시고 한번 이렇게 같이 적으면서 이 방송을 시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러면 유익하죠. 그 목사님 그 장학금 종류가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장학금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장학금 종류를 쭉 캐치해 보니까 한 25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 대단하네요. 그러나 그 많은 것이 우리에게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월 14일 날 가름하는 빌 게이츠 밀레니엄 장학금이 이게 아시아 학생들을 위해서 뭐 여러 주가 있는데 아시아 학생을 위한 티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총
1,000명 정도를 모집하는데 아시아인들만 뽑아주는 아시아인들만 가능성이 있네요. 대상으로 한 게 티오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준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다음에 또 장학금이 한인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영사관, 대사관 장학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코리안 아메리칸 스칼라십, 한미 장학재단, 그다음에 중앙일보 킴보 장학재단에서 주는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우리은행이 이제 곧 이제 지금 모집 중인데 우리은행이라든가 뭐 나라뱅크, BBCN 뱅크 이런 데에서 하는 장학금이 또 이게 뭐 50명, 뭐 100명 이렇게 많이 모집하는데 이런 거 어플리케이션을 내 갖고 받는다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다음에 교회 장학금이 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락교회를 비롯해서 사랑의 교회를 비롯해서 뭐 동신 장학금이라든가 또 글로벌 선교교회 장학금이라든가 이 장학금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걸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인 교회들도 지금 여러 곳 하고 있네요. 여러 곳이 아니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단체 장학금이라는 것이 지금 뭐 대사관이라든지 교회나 이런 것들 단체에서 하는 것들. 그럼 목사님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밀레니엄 게이츠 장학금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조금 더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대개 그 등록을 하고 필요 사항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고 나머지 이제 보내야 할 사항은 이제 추가적으로 보내고 그러는데 게이츠 밀레니엄 장학금 우선 그 인터넷 들어가서 다 자기 정보를 집어넣어야 돼요. 학생하고 같이 부모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키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성적입니다. 왜냐하면 우수한 인력을 키워갖고 회사를 빛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어야 사회적 영향력이 있고 그래갖고서 이제 자기네 회사에 기여할 수 있게 자기 회사가 키운 인물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봉사 정신입니다. 어떤 에고가 아니고 어떤 독재가 아니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을 키우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학생이면 이거 75,000불 학교 풀 스칼라십 기숙사비 또 거기에다 용돈까지 실제 제 박람회를 참석하고 난 그 학부모 어머니 자녀가 받았어요. 그래서 밀레니엄 게이츠 하버드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걸 4년 동안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그렇죠. 4년까지 그거는 다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잘하면 대학원까지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장학금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학금 신청할 때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걸 저는 이제 서류들 네 나무로 보고 있어요. 이게 four tree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거기마다 이제 포인트가 다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추리가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 이거는 신청서는 이력서하고 이퀄입니다. 자기 이력을 쓰는 거예요. 신청서가 딸내 신청서가 아니라 자기 이력서를 쓰는데 신청서를 폼의 양식에 따라서 다 쓴 다음에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력서를 더 첨부시켜 줬어요. 우리 딸의 거를. 그래서 그 딸의 이력서를 보면은 얘는 이런 애다. 첫 장에서 이제 심사관들이 오케이 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에세이를 쓰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타핑이 주어지는데 이 제목이 주어지는데 그거에 맞게끔 이제 딱 써야 되는데 이거 쓸 때 간단한 그 힌트를 제가 주면 애들이 이제 그 에세이를 많이 썼어요. 특별히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자기소개서는 많이 썼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부모가 다 갖고 있으면 좋고요. 그래갖고서 거기에서 얼마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제목이 요구하는 사항을 뭐 이렇게 8, 9줄 정도 또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자기 의지를 집어넣어 갖고서 써주면은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장학금을 받으면 나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장학단체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것까지 의지를 표현해 주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추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추천서입니다. 이 추천서는 한 번에 한 장씩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또 추천서가 이 학교도 있고 저 학교도 있고 이 교회도 있고 저 교회도 있고 이 단체도 있고 저 단체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많이 추천서를 받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노하우가 생겼어요. 야,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처음에는 이런 작업을 해라. 반드시 이렇게 하나 친절하게 오늘 수업에 고맙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걸 하나에 사드려라.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갖고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얼마 후에 추천서 부탁할 때에 그냥 예를 들어서 영락교회 귀하 뭐 이렇게 써넣어버리면 거기밖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쓰지 말고 to whom it may concern이라고 써갖고서 그냥 어디든지 다 낼 수 있게끔 타이틀을 정하고 추천서를 받아라. 근데 추천서를 받는데 이러한 사항 7가지 정도를 반드시 넣어달라 그래라. 그랬어요. 이게 7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추천서를 이렇게 받은 다음에 교수님한테 혹 이제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해라. 이거 카피해 갖고 여러 군데 쓸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양해를 구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신청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교수는 야, 낼 때를 써와라. 그래갖고서 이제 야야 여기다. 그래서 한 15군데를 제가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한 번 받아갖고 15군데를 쓸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추천서를 받는 노하우예요. 그렇구나. 예. 그러면 이제 뭐 15번 매번 찾아가기도 미안하고. 아, 그렇죠. 교수님은 바쁜데 입시철이라 또 추천서를 얼마나 많이 써주겠어요. 또 여러 학생들이 또 요청할 텐데. 예, 학교 선생님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하우가 생겨갖고 이렇게 받고 매번 받을 때는 또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럼 3가지 추리까지 하셨는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중요한 건 이제 입증입니다. 어프로브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가짜로 쓰고 막 그래서 일일이 다 이제 어프로브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 온 것이 있는데. 그냥 뭐 한 서류처럼 가져오셨네요. 이게 다 이제 우리 자녀, 우리 딸을 위한 건데. 이게 다 이제 입증 서류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학교 보조교사를 한 임명장이 한글하고 영어로 쓰여진 양식에 의해서 이렇게 단체장이 이제 사인한 걸 갖고 있다. 요걸 카피해서 이제 드리는 것이고 미술대에 나가서 상 받은 거 또 카피해서 다 어태치하고요, 첨부하고 이러면서 이제 입증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입증이 되도록 내다 보니까 이 어플리케이션 양식이 보통 6, 7페이지인데 우리 자녀 같은 경우는 한 40페이지 정도를 늘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다른 애하고 차별화된 거죠. 입증 서류가 많으니까. 그렇죠. 벌써 두껍고 벌써 이게 충분히 준비됐고 장학금이 절실하게 필요하구나 하는 게 입증이 된 거죠. 목사님, 전 개인적으로 고등학생들일 텐데 이력서에 쓸 게 좀 있나요? 이력서에? 그러니까 그 우리 부모들이 가장 중요하게 자녀에게 도전 주려면 너 한번 이력서 써봐라. 이거 이력서 한 양식이다. 한번 이거 보고서 써봐라. 그럴 경우에 자녀들이 써보는데 9학년 때 받은 거 컴라우디 뭐 장학생 뭐 성적이 좋다는 뭐 10학년 때 뭐 봉사한 거 뭐 이렇게 써보는데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버드나 프린스턴이나 예일 대학이나 전문 대학원에 가려면 이력서가 2장 반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봉사해야 될 도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장학금 시도는 자녀에게 상당히 중요한 그 신분의 업이 되도록 하는 이력서에 그 아이들로 쓰게끔 해가지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일으킨다, 그 이야기 하셨는데 정말로 레주메 쓸 때 아이들이 어쨌든 쓰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쓰죠?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쓰는데 가장 효율적인 거는 첫 번째는 이제 학력을 아카데믹한 거를 기록해요. 그래서 장학 단체에 보낼 때에는 성적이 3.7 이상이 된다. 4.0 만점에. 거의 그러면 A니까. 반드시 그 학년에 3.75. 그걸 써줘야 됩니다. GPA가.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상 받았던 거를 그 밑에다가 어워드 써야 됩니다. 근데 상을 그냥 단순히 그냥 상 이름만 쓰면 안 되고 거기에다가
코멘트를 해줘야 돼요. 어떤 설명을 상인지, 예. 봉사, 리더십, 뭐 아카데믹, 에세이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카데믹한 것이 끝나면 예. 뭘 써야 되냐면 그 다음에 이제 봉사 기록을 써줘야 돼요. 그걸 좀 많이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봉사 활동, 예. 액티비티 서비스 한 거를 쭉 써주고 반드시 봉사 활동한 것도 멕시코 어디 아웃리치 하면은 거기에다가 무슨 봉사, 무슨 봉사, 무슨 봉사. 아, 가서 또 뭐를 했었는지. 그렇죠. 단기 선교는 맨 나중에다가 하나 딱 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리더십을 써야 됩니다. 리더십. 그래서 리더십 그게 액티비티는 중요하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리더십에 어디에서 뭐 했다. 예.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까지 어느 단체에서 그 밑에다가는 설명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회장으로서 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 교회에서의 그 학생회장도 그꽤 그래도 그럼요. 그 굉장한 리더십이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들어가야 될 것은 이제 그 썸머 액티비티를 쓰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름 방학이니까 놀면서 뭐 했냐? 그렇죠. 예. 그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의 웨이터나 예. 웨이트리스 했다. 예. 근데 이게 상당히 나중에 의지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일한 것까지도 그러면 그게 소셜 그냥 익스피리언스, 사회적 경험으로 사회적 경험도 되지만은 그게 상당히 중요한 액티비티에 썸머 액티비티에 들어가고.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단기 선교 가더라도 회장, 부회장, 총무, 예. 팀장 이걸 반드시 해줘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거기다 이걸로 회장으로서 총무로서 예. 요러 활동을 했다는 저희도 걸 그냥 보충해야 갔는데 되고. 앞으로는 그런 걸 줘서 가야 그럼요. 되겠네요. 서티피케이트 주고. 그다음에 스포츠 들어가야 돼 이력서에. 예. 스포츠가 없이는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요. 그렇군요. 예, 스포츠 그런 거 액티비티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은 조금 낮은 대학이고 예. 좋은 대학은 다 써야 돼. 이게 다 요구되는 어떤 사항이에요. 운동을 하는지. 그렇죠. 예, 장학금 받을 때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운동 해갖고 거기다 설명을 붙여주고 예. 거기에서 뭐 회장, 총무, 서기 뭐 그런 거 그러면은 받았으면 음악도 쓰고. 마찬가지겠네요. 음악 교회 음악도 예. 마찬가지죠. 오케스트라라든지 그렇죠. 뭐 드럼이랑 피아노, 기타. 아티스트로 활동한 거 예.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한 거 이런 게 첨가돼 갖고서 포인트를 딱 집어줘야지. 네. 예, 이게 장학금 포인트를. 이제 얻는 레주메 거죠. 뭘 쓸 수 있을까 했더니 다양하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게 그러면 하면. 그래서 2.5페이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외에 자녀들이 뭐 더 준비해야 될 게 있나요? 자녀들이? 우리 그 자녀들이 그 준비할 사항들은 한 학기를 마치면 네. 장학금을 위해서 성적 증명서를 떼야 되는데 매번 한 통씩 떼면은 번거롭습니다. 네. 자녀 또 안 할 날이고 그래서 한 번에 5통, 예. 한 번에 뭐 7통 예. 이 정도를 띄워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띄워올 때에 어느 학교는 본인 이름으로 띄면 비싸요. 네. 피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부모 아버지 앞으로다가 보내게 하는데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어피셜로 해야 돼요. 예, 그냥 언어피셜도 있거든요. 네. 예, 어피셜로 해야 되고 겉봉투에다가 사인을 해야 돼요. 도장을 찍거나 네. 시일이 붙여진다 그러죠. 예, 예. 시일 처리가 된 성적증명서를 해야 되고요. 네. 예, 이런 거 준비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 이제 추천서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추천서도 잘 써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잘 써주는 교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잘 써주는 분이냐? 15줄 이상 써주는 분이 잘 써주는 분이에요. 예. 예, 가능한 대로 20줄 정도는 받아야 돼요. 적어도. 예, 적어도. 네. 그래서 인품이라든가 예. 지도력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또 대인관계라든가 뭐 그다음에 그 봉사정신이라든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거라든가 뭐 사회성 이런 등등 해갖고서 이걸 써야 되는데 예. 실감나게 써줘야 되고 선생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성도 좀 그렇죠. 긴밀하면 좋겠네요. 상당히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맨 마지막에 나는 이 학생이 귀 장학 단체에 반드시 받아야지만이 네. 예, 뭐 내 마음이 풀릴 것 같다. 뭐 예, 열정적으로 추천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 좀 거죠. 강력하게 추천한다. 네. 그렇게 나는 이 애가 귀 단체에 장학금을 받으면 귀 단체가 더 영광스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뭐 이런 네.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좀 팁이네요. 예, 굉장히 중요한 팁이고 예.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어느 선생님이 추천서 잘 써주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 이 수가 없죠. 엉뚱한 추천서를 네. 받아다가 주는데 아 얘는 게으르고 뭐 그러면 네. 일단은 X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추천서를 한 장을 요구해도 2장을 받아와야 돼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는 집 주소로 해갖고 아빠 앞으로 하나 보내게 하고 하나는 보낼 때 보내고 예. 그래서 오픈해 봐갖고 예. 아 이 추천서로는 적절하다. 적절하다. 그럴 경우에 그분한테 계속 예.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는 열통 해 달라고. 그건 처음 들어보는 노하우인데 참 예, 예. 아주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 저희 교회도 이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좀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제 예. 부모님들이 좀 해라. 예. 근데 아이들은 그걸 자꾸 지금 귀찮아하고 몇 번 한두 번 하다가 또 그냥 포기하고 그러거든요. 예, 예. 이 충돌 가운데서 이걸 좀 어떻게 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첫 번째 써갖고 예, 이게 당선이 되면 예, 괜찮지만 그렇죠. 두 번, 세 번 하려니까. 2번, 3번까지 안 되고 나면 애가 조금 지루하게 생각을 해요. 예, 이걸 해야 되나? 예. 그럴 때는 이제 장학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예. 자녀일 경우나 예, 선교사님의 자녀일 경우에는 영락교회 장학금에 어플리케이션을 내면 영락교회. 예, 거기는 목회자 자녀, 이민 목회자 자녀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거든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 따로 네. 이렇게 주는 그 티오가 있기 때문에 음. 그러면 다 첨부를 받아요. 네. 그러면 첨부를 받아갖고 공부하는 데 쓰는데 공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게 요즘에 컴퓨터거든요. 네. 아이패드나 거기에 한 300 몇 불 쓰면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또 학비에 보태고 그러면 이제 애가 이제 기가 살아갖고 이제 여기도 저기도 이제 잘 할 수가 있게 되죠. 네. 예. 그럼 목사님, 그 이제 그 방금 교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교회들이 또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가? 이민 생활은 교회, 학교, 집이거든요. 네. 대개. 예.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리더십을 갖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이제 우리 그 임명장인데 교회에서 주는 이런 임명장이 우리 교회들이 주느냐? 안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뭐 안 주는 데가 예, 예. 많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서기 예. 이게 다 임명장 줘야 되거든요. 어. 그다음에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그 빔 프로젝터 쏴주는 그 예배 도우미, 예, 엘렉트리닉 그 발룬티어인데 그것도 봉사증을 줘야 돼요. 예. 예, 그리고 반주하면 더 그렇고 성가대하면 더 그렇고 그다음에 그 코리안 스쿨을 만들어 갖고 코리안 스쿨을 통해서 봉사 정신하고 그다음에 발룬티어를 했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신분에 보충이 되도록 그 증명 그 예. 서티피케이트를 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죠. 지금 이제 정초니까 네. 교회마다 다 공동회의하고 사무총회 했을 텐데 이걸 예비해 갖고서 학생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에 우리 부장이 관심이 많아, 우리 교육 파트 사역자 목사님이 관심이 많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말 좋아. 이거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주는 그 수료증이나 임명장들을 그렇죠. 사실은 예. 그 별거 예.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예, 예. 그 줄지도 잘 않지만 또 혹시 예. 받아도 그냥 뭐 이렇게 쓰레기통 가는 경우도 그렇죠. 그랬었죠. 어렵지 않게 있는 예.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런 것이 이렇게 장학금 받을 때는 효력이 그래도 아, 영향력이 그럼요. 있는 것 그럼요. 같아요. 아웃리치 가잖아요. 겨울방학하고 멕시코 그렇죠. 그런데 단기 선교도 선교 가고. 가죠. 예. 그러니까 단기 선교증 그게 아니라 예. 아웃리치 서티피케이트로다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아유, 교회에서. 그렇군요. 그럼요. 그래서 보름 예. 갔다 오고 열흘 갔다 오면 그 좋은 시간을 또 써줘야 되고 예. 그러면 뭐 보통 발룬티어는 100시간 이상 요구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열흘 갔다 오면은 그 시간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이기 때문에 몇 그러네요. 박 며칠 총 몇 예. 시간 예. 봉사 뭐 이렇게 해주면 그건 상당히 그 좋은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장학금이나 그다음에 나중에 대학원이나 예. 대학 갈 때에 좋은 그 레코드 남길 수 있는 것으로 잘 폼을 잘 갖춰 갖고 만들어주면 아주 좋은 자료가 되고요. 네. 예, 보탬이 되죠. 우리 마지막으로 방송을 정리하면서 네. 강조하고 싶은 것 그리고 정리를 한번 이렇게 우리 시청자들한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학금 대단히 중요한
우리 자녀의 인생 업그레이드 찬스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지금부터 장학금을 찾아갖고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장학금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어요. New Bible Church LA.org. 여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김혜창 목사 치면 말씀 새로운 교회가 뜰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장학금 정보가 늘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예. 지금도 밀레니엄 게이츠 밀레니엄 장학금, 우리 은행 장학금, 또 뭐 BBCN 뭐 그런 장학금 이런 것들이 다 업그레이드 돼 있죠. 그래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아주 여러 가지 장학금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저도 오늘 많은 거 배웠고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 또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장학금을 한번 우리가 서칭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실력은 되는데 이 재정적인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기회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CTS TV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실생활에 아주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주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CTS는 보다 유익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CTS 사역에 동참해 주실 7,000의 방송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7,000의 방송 선교사 무엇을 의미할까요?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은 힘들고 낙심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CTS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방송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7,000명의 방송 선교사를 세우고자 합니다. CTS는 시청자 여러분과 지역 교회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인력과 방송 장비 충원에 사용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세계 곳곳을 찾아가는 데 쓰여지게 됩니다. 아울러 최근 발전하고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CTS를 물질로 후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표나 현금으로 후원해 주시는 방법인데요. 방송 중에 안내되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주소로 후원 봉투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CTS 주소 16641 벨리뷰 애비뉴 세리토스 캘리포니아 90703으로 직접 보내주셔도 됩니다. 수표로 보내실 때는 수신자에 CTS라고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크레딧 카드로도 후원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 1-800-700-0191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더욱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00의 방송 선교사는 매달 정기 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원하시는 금액으로 일시 후원도 가능하십니다. 그동안 CTS 텔레비전을 시청하시면서 마음은 있지만 주저하셨던 분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방송 선교 사역에 기쁘게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성으로 만드는 가주 캐더링이 후원합니다.